대기업 퇴직 후 20평 아파트로 은퇴 부부의 현실 고백. 우린 왜 이렇게 빨리 퇴직했을까? 40대 후반, 남편은 예상보다 이른 희망퇴직 통보를 받았고 나는 그의 표정을 보며 직감했다. 이제 진짜 은퇴라는 게 눈앞이구나.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아직 중학생 아이를 둔 부부처럼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둘뿐. 수입은 끊겼고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평 아파트로의 이사라는 큰 결정을 내렸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20평이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벌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은퇴 준비라는 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삶을 줄이는 용기, 소비를 줄이는 선택,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실 분들을 위해 은퇴 후의 삶에 필요한 진짜 준비는 무엇인지 3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1. 우리 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이 왔어요. 55세 회사원의 고백.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TV 앞에만 앉아있던 아버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 혼란, 우울감, 무기력감 이건 실제로 퇴직 후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도 되어 있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울 증세를 겪는 비율은 일반 성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직과 동시에 하루 루틴을 다시 짰어요. 아침엔 걷기, 점심엔 가벼운 독서, 오후엔 유튜브 영상 편집. 돈을 벌기보단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그게 더 시급했거든요. 사례 2. 집 줄이고 빚 갚고 우리 부부 다시 웃어요. 48세 부부의 재정 회복기. 이 부부는 35평 신도시 아파트에 살다가 퇴직 후에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외식, 여행, 대형 마트 쇼핑 그대로. 그러다 1년 만에 퇴직금 다 쓰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시작됐죠. 결국 20평 빌라로 이사하면서 생활 전환을 시작했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만큼 부부 사이에도 여유가 생겼대요.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젊은데 왜 줄여? 라고 하지만 미리 줄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퇴직 후의 소비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아무리 큰 연금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평균 연금 수령액이 월 90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소득 줄이기와 동시에 소비 체질 개선은 필수예요. 사례 3. 작은 집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20평으로 이사한 부부의 이야기. 서울 근교 42평 아파트에서 살던 40대 후반 부부.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 둘만 살게 되자 허전함이 컸대요. 그래서 과감히 20평 아파트로 이사. 재미있는 건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니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졌다는 점이었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기타를 치면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예전엔 각방 쓰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 날도 많았는데 요즘은 같이 산책도 하고 소소한 대화가 많아졌어요. 은퇴 후엔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연금이 많고 넓은 집에 살아도 외롭고 고단해져요. 공간은 작아도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게 바로 은퇴 후 삶의 묘미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의 본질은 수입보다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돈 준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정한 자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다음 3가지입니다. 일상의 루틴을 얼마나 잘 설계했는가? 소비 패턴을 줄이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가족, 특히 부부 관계를 잘 가꿨는가? 저희 부부는 20평 집으로 이사하며 위 3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이 지금은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용기 내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무리한 소비, 단절된 인간관계, 목표 없는 하루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우리 부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앞으로 뭐 하지?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하지만 이걸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1. 지출 고정화, 내가 쓸 수 있는 돈부터 정하라.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지출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달에 얼마까지 써도 괜찮은가? 예요. 예를 들어 우리 부부는 월 지출 상한선을 180만 원으로 정했어요. 관리비 포함 전세집, 자차 없이 대중교통, 주 1회 외식, 넷플릭스 하나, 유튜브 프리미엄 하나. 이렇게 하니까도 충분히 생활이 되더라고요. 지출을 고정하면 인생이 고정됩니다. 불안감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죠. 2.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작은 일 하나 만들기. 퇴직 후엔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의 의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금세 지칩니다. 그럴 땐 작고 단순한 일이라도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 부부는 처음엔 블로그에 일상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은 작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돈은 거의 안 되지만 뭔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 채널 덕분에 시골로 귀촌하신 분이랑도 연락이 닿았고 친구도 생겼어요.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 그게 하나만 있어도 은퇴 후 인생은 확 바뀝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는 재정비가 아니라 재설정이 필요하다. 퇴직 후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뭔지 아세요? 당신 왜 맨날 집에 있어? 같이 있으면 피곤해. 왜 내가 밥만 해? 같이 살자고 한 적 없어. 이런 소리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지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년 이후 황혼 이혼까지 가는 부부도 많죠? 우리는 아예 다시 약속을 정했어요. 아침 식사는 각자. 가사 분담은 일주일 단위로 교대. 하루 한 번은 같이 산책. 각자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 이렇게 하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줄고 오히려 더 따뜻한 대화가 생기더라고요. 부부 관계는 퇴직 후 동지가 되어야지 서로의 감독이 되면 안 됩니다. 은퇴는 리셋이 아니라 리디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설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인생을 다시 짜는 거죠. 수입도 줄고 활동도 줄지만 그 대신 자유는 늘고 선택권은 많아집니다. 지금 4050대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는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랬듯이 20평 아파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